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천 코치입니다. 자, 포스콜딩스 오랜만에 이제 약간의 이제 조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이제 과열권에 좀 진입을 하면서 살짝 이 숨고르기의 모습에 들어갔는데, 특히나 이제 그동안 좀 견조하게 유지해 왔었던 이 단기동 평균선 역시 이제 살짝 이탈하는 흐름이 또 포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현 시점에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건 딱 하나죠. 지금이라도 이제 수익을 챙겨야 되는지, 아니면 더 홀딩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뭐 이 두 가지가 딱 궁금하실 건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여전히 이 홀딩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각자 이 매수하신 위치가 다 다르다 보니까 뭐 전략도 달라야겠지만, 저 맥천 코치는 이미 이 포스콜딩스를 이 바닥권 라인에서부터 매수에 대한 맥점을 짚어드리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홀딩을 하면서 지금 온전히 수익을 좀 챙겨오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와 함께 저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그냥 느긋하게 이 홀딩 관점을 유지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 이 포스콜딩스가 없으신 분들, 혹시 신규 매수 기회를 노리시는 분들은 지금 이 들어오는 이 눌림목 구간에 반드시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세력들이 현재 위치에서 왜 살짝 힘을 빼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다시 잡아야 될 그 진짜 맥점은 또 어디인지 지금 차트 보면서 바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리 현재 포스콜딩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해 와서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 이제 포스콜딩스 어떤 설명을 해드렸냐면, 과열 밴드에 터치를 하긴 했다라고 했어요. 과열 밴드에 터치를 하면은 과거에도 이렇게 뭐 기간 조정이 나온다던가,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게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과열 밴드에 터치를 했는데, 이 조정이 이 1번의 조정처럼 이제 깊게 나올지 아니면 이제 시간 조정으로 나올지, 이걸 이제 판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과열에서도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건 뭡니까? 이 포스콜딩스는 지금 여기서 눌리더라도, 그러니까 시간 조정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간이 발생하더라도 매도가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매수에 대한 자리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렸던 건 기술적으로 하락에 대한 각도보다 더 강한 V자 반등의 형태로, 그러니까 더 강하게 지금 튀어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V자 반등을 완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눌림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여기를 눌림목의 매수로 활용을 하지 매도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눌려도 이건 매수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지막 저항대를 뭘로 돌파했다고요? 네, 갭으로 돌파했다. 즉 돌파 갭이 형성이 된 겁니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돌파를 누가 만들었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4월 28일과 그리고 이제 5월 4일 두 번의 돌파 갭이 나온 겁니다. 28일의 수급을 보면 외인과 기관 그리고 연기금, 정말 양매수가 들어온 거죠. 특히 이 외인들의 매수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량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자, 5월 4일에도 보시다시피 물론 기관 역시도 많이 샀지만 눈에 띄는 거는 이 외인들의 대량 매수다. 그리고 또 눈여겨봐야 될 거는 그때마다 이 개인들에 대한 매도세를,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이 외인들이 엄청나게 물량으로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들은 다 털려버린 겁니다, 지금. 자, 그럼 주포들이 그 개인들의 물량을 전부 다 갖고 이렇게 돌파를 만든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더 높은 상승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왜 그러냐면은 결국 이게 지금 시대에 대한 흐름이 소재 패권 전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패권 전쟁에서 소재 전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본질적인 걸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AI 패권 전쟁의 본질이 뭡니까? 결국 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로봇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천만 대의 수억 대의 로봇이 지치지 않고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하죠? 결국 소재,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배터리.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 주포들이 돌파갭을 만들고 개인들의 물량을 다 흡수를 하면서 더 어마어마한 이 급등을 만드는지, 그러니까 눌림이 나오더라도 왜 이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이 아주 큰 틀의 산업의 흐름을 우리가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좀 설명해 드릴 건데, 자, 로봇 시대의 석유는 과연 누가 들고 있는가? 저는 이 포스콜딩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투자에서는 이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역사의 반복인데, 제가 좀 과거 사례를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 우리나라의 폭등 사례는 이제 1980년도에 일본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1980년도에 그 당시에 일본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거는
똑같이 이 미국에 대한 이 제조업 있죠. 제조업에 필요한 이 모든 전자부품과 소재들을 일본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없으면 돌아가지가 않았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현재 이 미국에 대한 슬로건이 뭡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죠. 그러면서 이 공급망의 재편을 하면서 똑같이 지금 조선, 방산, 원자력, 그러니까 대미 투자가 관련된 것들은 지금 현재 다 상승을 하고 엄청난 폭등을 하고 있는 그 시기란 말이에요. 반도체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1980년도에 이 일본이 했었던 그 역할을 지금 이 대한민국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패권 국가인 미국이 우리나라를 선택을 했고 그 결과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어제 뉴스 보니까 전 세계 7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1980년도 이 일본의 흐름과 상당히 매우 흡사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80년대 일본 시장에서도 처음에는 이 전자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먼저 갔어요. 소니 대표적으로, 도시바 이런 기업들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자가 뭘로 바뀌었어요? AI로 바뀐 거고요. 그러면서 뭐가 갑니까? 삼성과 하이닉스가 간다. 하지만 마지막에 말도 안 되는 그 미친 폭등을 보여준 게 뭐였냐면은 바로 일본에서는 이제 미쓰비시 같은 그러니까 종합 상사들이 나중에는 엄청나게 폭등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조업체들이 아무리 물건을 잘 만들어도 결국 그 안에 들어가는 이 핵심 소재와 이 자원들 이걸 지놈들이 갑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AI의 패권 전쟁이 현재 에너지와 제가 소재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과거에도 이 미쓰시비가 그래서 엄청 간 겁니다. 왜? 소재기업. 그러니까 현재의 위치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포스코홀딩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40년 전 이 미쓰비시의 폭등과 상당히 소름 돋게 일치하다는 거죠. 자원을 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자, 그럼 이 포스코홀딩스 현재 단순한 철강 회사가 아니죠. 리튬, 니켈 광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양극재와 음극재까지 지금 차세대 이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이 기술까지도요. 이걸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수직 계열화를 해놓은 기업이 이 포스코홀딩스밖에 없다라는 거죠. 배터리를 만들어도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도 니켈이 이 핵심 소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미래의 자산은 전력이다. 그러니까 지금 전력주들 미친 듯이 폭등하잖아요. 니켈 역시 앞으로 더욱 필수 소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니켈값 어떻게 됩니까? 폭등을 하고 있죠. 그 실질적인 수혜를 입는 게 바로 이 포스코홀딩스라는 겁니다. 이 흐름을 꿰뚫고 있는 주포들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매집을 한다. 뭐를 만들면서요? 돌파 갭을 만들면서요. 보시면 오늘도 뉴스가 하나 떴죠. 5월 11일. 포스코홀딩스 다시 담은 블랙록. 블랙록이 지금 현재 이 포스코홀딩스를 6년 만에 비중을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세계 최대 자산용사인 이 블랙록도 포스코홀딩스를 매집을 하고 있다. 최근에 그런 큰 손들의 이 매집성 매수세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현재 이 엄청난 각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클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점을 살짝 넘긴 거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차트를 보면 최초 22만 5천 원에서 여기서 이제 쌍바닥을 날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원래 바닥권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넥라인을 돌파를 한 겁니다. 돌파를 하면 시작을 날리는 거죠. 돌파를 하고 나서 정확히 상단 라인에서 지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매수를 하자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다음 파동이 진행이 되는 건데, 현재 구간에서부터는 이제 관성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세 역시도 이때처럼 이제 되돌림이 엄청 심하게 나오는 그런 구간들이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눌리더라도 추세가 더 가속도가 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구간 눌림에서 제가 매수를 이야기하는 건 그러니까 밀리더라도 크게 밀리기가 힘들다. 우리가 이제 파동으로 이야기를 할 때도 1차와 2차와 3차. 이게 점점 가속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파동들이 진행이 돼줘야 된다는 거죠. 즉 현재 구간의 조정 이후에도 뒤에 나올 추가 파동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도 눌리면 우리는 매수를 노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흐름이 어디서 나오냐면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는 명확하게 제시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주포, 그러니까 큰 손들의 거래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포에 대한 진입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 맥점 차트에서 주포가 진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개의 밴드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보시면 앞전에는 밴드가 형성이 되지 않다가 주포에 대한 진입을 알리면서 이렇게 두 개의 밴드가 형성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 상승 초입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엄청난 거래량과 장대 양봉을 보여줍니다. 거래량과 양봉 뭐를 뜻합니까? 돈을 뜻하죠. 자금이 유입이 됐다. 주포들이 유입이 됐다. 저는 그걸 이제 스마트 머니라고 표현하죠. 주포들의 똑똑한 돈.
그럼 그 뒤에부터는 우리가 이제 눌림목 거래를 해주는 겁니다. 어디서요? 주가가 이렇게 밴드에 진입을 하는 구간에서요. 여러분들. 이런 구간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이야기해야 될 때도 이때와 이때죠.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현재 이 수직 상승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이제 단기 과열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시간 조정을 주거나 뭐 약간의 뭐 가격 조정을 주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밴드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이 현재의 과열을 잠시시켜주는 그 조정. 그리고 나서 이 밴드에 터치한 주가가 다시 타고 올라가는 게 저의 시나리오입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자, SK 하이닉스도 보면 최초 작년에 이제 6월 달이죠. 6월 달에 최초 밴드가 형성이 되고 급등을 만들었는데 급등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건 발생해요, 항상. 그래서 이 밴드에 터치를 하더니 다음 상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다시 이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격을 줄여야 돼요.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횡보 조정으로 나왔죠. 이렇게 밴드에 다시 지지를 받더니 그리고 나서 또 다음 파동이 형성이 되고 이번 이 급락에서도 다시 한번 W자형 조정을 만들고 지금 190만 원까지 가는 이 파동이 진행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포가 진입이 되고 나서 이 밴드를 타고 지속적인 매집을 하면서 이 현재의 대시세까지 끌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트콜딩스도 그러한 이 흐름을 지금 제가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초에 매수하신 분들이야 밴드에서 워낙에 정확하게 매수했기 때문에 홀딩을 잘 하시면 되죠. 왜? 주가가 눌리더라도 이 가격대까지는 오긴 힘들어요,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다음 상승이기 때문에 눌림이 이때처럼 이제 깊게 안 나온다고요. 자, 그럼 문제될 게 전혀 없죠. 현재 위치에서는 그럼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번 눌림을 상당히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돈이 들어온 자리들, 주포가 들어온 자리들이 이탈하기는 쉽지가 않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포스코홀딩스 차트 째려보다가 좋은 이 눌림목이 오는 자리에서는 제가 이때도 매수를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매수를 해가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그 과열 신호가 오면 그때는 이제 수익을 챙기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과열 신호라고 하면 이 과열 밴드에 터치를 하는 거겠죠. 자, 물론 지금도 터치를 했어요. 터치를 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가격 조정이 이렇게 안 나온다고 했어요. 기간 조정으로 나온다고 했죠. 기간 조정으로 나오고 한 파동이 더 나온다. 파동이 남아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매도할 필요가 없어서 제가 문자를 안 보내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들. 자, 한미반도체도 과열이 왔을 때 기간 조정이 왔어요. 다시 한번 과열이 왔는데 제가 이 구간에서 매도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유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과열을 시키는 기간 조정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한 파동이 더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노리는 거는 이런 상승입니다. 이 과열에 대한 신호가 나오면 그때 이제 수익을 챙기자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즉 현재 이 눌림목의 매수에서 다음 과열의 신호가 오는 이 매도까지 제가 챙겨드리겠다는 거죠. 자, 이 신호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그리고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그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코치는 여기서 매수를 이야기하고 지금도 왜 홀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포지션들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이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 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라는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